일본은 고대사를 은폐하는 거죠. 예,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백제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존재성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기 아카데미 시간에는 정말로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본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본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분들의 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유튜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예,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 호사카 유지 TV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백제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서 자리 잡은 거 맞느냐 여부, 뭐 이런 거, 그런 되게 궁금했는데 학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5세기, 6세기쯤까지는 네. 거의 백제, 그 전에는 가야가 네.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백제가 망해가지고 일본하고 백제를 오히려区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일본이라는 이름 자체도 8세기 초에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 네. 이전에는 외나라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일본 자체도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백제에서 간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왕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사실 그런 것은 그 연구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일본 분들은 고대사의 컴플렉스가 있고, 네네. 한국 사람들은 현대사의 컴플렉스가 있다. 일본은 고대사를 은폐하는 거죠. 예,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백제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존재성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완능이라든가 거의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뭐 가얗고 백제고 가끔은 고구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발굴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절대 안 합니다. 예. 나오는 것은 일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삼국시대 때는 이쪽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이 일본의 거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 문물이 들어가서 약간 장악하는 식으로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주민들은 사실 그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특히 4세기, 5세기쯤에 농경 문화를 완전히 전래했고, 그리고 뭐 철기, 예, 이런 것도 다 가야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한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 한반도 백제나 이런 쪽에서. 네네. 한반도가 약간 그 소빙하기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워지는 거죠. 이게 기원전 뭐 역시 4세기 그 전도인데요. 그때 대량으로 일본에 이동했는데 일본의 학계에서는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사실. 그래도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원래 살았던 숫자도 어마무시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10,000명 이하입니다. 그럼 빈 땅이었나요? 그럼 일본은 그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그 일본하고 한반도는 그 빙하기는 통해가 얼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10,000년 정도 전까지. 네, 그러나 10,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에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고립된 사람들이 일본의 선주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네요? 원래는 그랬다. 그러나 그 이후 8,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일본 요르도에 갇혀가지고 일단 8천년 정도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마도라든가 그런 곳으로 통해서 조금 그 한반도하고의 교류는 있었지만 바로바로 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일본인 특유의 여러 가지 체형이라든가 만들어진 거죠. 네. 네네. 그래도 원래 DNA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면은 몽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또 일본 네.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실 솔직히 구분이 아, 안 예. 되죠. 예, 그래서 그 일본도 우라르 아르타이 민족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거는 몽골 그리고 한반도 일본. 그래서 태어날 때 엉덩이에 약간 그 몽골 반점. 몽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몽골 반점. 그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다 그런 DNA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세계 어떤 민족 간의 그러한 그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보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연구는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활동적으로. 예, 혈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네네. 그리고 북쪽에는 아이누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해도에 이런 분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일본의 옛날에 본토. 폰토라고 한 예. 이런 사람들의 혈통 관계, DNA 관계 이상으로 한국하고 일본의 DNA가 가깝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사는 예. 일본과 본토 일본인과의 그, 네네. 유사성보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유사성이 더- 활동적으로 더 높다. 예. 하긴 오키나와는 약간 대만 쪽 그쪽.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많이 그 섞였기 때문에 네네. 또 계속 그곳은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런 연구는 현재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국인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네. 일본이 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원래 조상이 같다라고 해서 일본이 먼저다. 내선의 이게- 일체. 예. 예. 그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모든 게 그 일본 중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오히려 악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원래 일본 원주민들 꽤 많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문명적으로 해서 삼국시대에 조금 더 앞섰던 네. 이쪽 그 삼국 사람들이 특별히 백제 사람들이 내려가서 약간 그 헤게모니를 잡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네, 물론 헤게모니 잡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곳은 그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예. 쯤부터 거의 그러니까 그때 백제 고구려 신라라기보다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마한이라든가 네네네. 진안, 교남 네네네. 특히 마한 쪽은 그 이후에 백제가 되지만 네네. 그쪽의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사실 그 신라 쪽에서 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네네. 신라하고 일본은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신라 쪽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라 당하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네네. 싸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마한이라든가 또 내려가면 그 백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 가서 그분들이 일본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큰초고환이라든가 근초고와. 탄신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들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백제에서 네. 적계열 적통 아닌 다른 왕족들을 보냈다는 거죠. 네.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에는 백제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기재되어 있고요. 일본은 그 아예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제 사람들이 가서 일본을 경영한 거죠.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제의 그 어떤 약간 선진물을 가진 사람들이 갔는데
통일을 하지는 못했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처음은 그러니까 마한이나 평양 그런 지역하고 비슷하게 부족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마한만 해도 50개 이상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네네. 이게 100세 이전의 상태이고요. 네, 일본도 그 기원 1세기 정도에는 30개 정도의 네네. 그런 부족 국가가 네네. 확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100개 정도 있었고요. 네. 네, 그곳을 통일하는 데는 일본 안에서도 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예. 남자들이 왕이 되면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부족 국가 엄청나게 싸웠대요. 일본이. 네, 그곳은 중국의 그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네네네. 위나라, 네. 위나라의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역사서에는 없어요. 그때는 일본에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하고 일본이 비슷한 부족 국가 상태로 쭉 있었고요. 네네. 네, 너무 일본 안에서 싸우니까 그 여성을 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돼요. 아, 일본 일본은. 고대에. 예, 고대에. 네, 여왕으로 세웠더니 30개 나라가 아주 그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게 그 히미코라고 하는 최초의 여왕인데요. 그러나 일본의 역사서에는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있고요.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사서에는 히미코가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더가 되면 일본은 좀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카이치가 인기가 많은 거구나. 예, 촌리가 됐잖아요. 일본 최초의 여성 촌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지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게 아주 강경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이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현재까지 일본 촌리는 그 아주 애매한 말만 했는데 다카이치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래도 뭐 굉장히 작은 여성이에요. 트럼프하고 이렇게 나란히 써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심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미코도 그렇고 히미코를 모델로 한 신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마테라스라고 아마테라스. 그 여신 아마테라스가 히미코? 히미코를 사실상 모델로 한 그러한 일본의 건식 사서에 나오는 물론 사서 안에서도 신화 부분인데 그 일본의 시조신, 최고신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미코를 모델로 해가지고 히미코의 완전은 망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신화로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현재 일왕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근데 신기하게 왜 이름이 아마테라스예요? 외국 말 같은데. 아마테라스가요. 아마는 하늘입니다. 테라스는 그 비친다. 그러니까 천조, 대신, 그렇구나. 태양신. 네네.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셔머니즘이죠. 옛날부터 어디에도 태양신은 있었고 일본도 그거하고 비슷한 태양신을 그냥 신화로 옛날에 일본 말로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가 일본 말이군요. 저는 웬 외국어야?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일본의 국가에 보면 이게 국가냐 이게 종교 재창가냐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가사를 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본의 애국가죠. 키미가요인데 키미가요는 그 왕위의
치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예. 국가가 왕이시여 영원 대대로 불변하고 뭐 영원하소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국가더라고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보니까. 왕의 치세는 천년 파르촌년. 네. 일본에서 파르촌년이라고 하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네. 조그만 자갈이 네. 아주 큰 파위가 될 때까지 네.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게 애국가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약간 옛날의 말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두 가지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아니 국가인데 음.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여 영원하라라는 네네. 거고 근데 어떻게 작은 돌멩이가 큰 돌멩이가 된 그게 너무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침략적인 그 편찬주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일본의 신도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국가에 나오는 네네. 그 천황이 신인 거죠. 신이죠. 신이죠. 그리고 일본의 그런 역사서에 의하면 그 아마테라스의 5대 손이 초대 일왕이 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3대 손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손 간님 예. 그렇게 하여서 일왕이 생기고 일왕이 토읍을 만들어서 그 토읍 만든 데가 다카이치 촌이의 고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카이치 촌이는 대단히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라형 가시하라시라고 해서 거기에 기원전 660년이라고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데 조대 일왕 진무가 네. 거기에 토읍을 만들어서 조대 일왕으로 즉위합니다. 거기에 있는 신궁 그러니까 신사의 근거 네. 신궁인데 거기가 다카이치 촌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놀이터였다라고 하니까 계속 그 강요하면서 조대 일왕 진무 네. 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무도 신화예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네. 예, 아마테라스로 그렇고 다 네. 만들어낸 신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에는 해외를 그 신을 위해서 해외 변장했고요. 네네. 그런 거 다 만들어냈어요. 그게 국가신도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진무에 능이 있잖아요. 능. 그러니까 묘지. 예. 가짜로 만든 거거든요. 없었는데. 신화적 인물의 묘를 만들었다는 예, 거죠. 예,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당군하면은 뭐 네네. 이렇게 사당을 만드는데 그건 네네. 서로 없는 거 알거든요. 사당은. 네네네. 근데 거기 아예 실진 예. 물리적인 능을 만들었다. 예, 능. 진무 일환 능이라고 있어요. 네. 능이라고 하면 거기에 뼈라든가 있어야잖아요. 적어도. 혹은 뭔가 옛날에 뭐 그 매장했다는 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거기에 있었다라고 계속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고고학적으로는 인정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주 극우적인 그 분들이 네네. 그런 말을 다 듣고 메이지 정부는 결정합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을 국가신도의 나라로 그때 만들었어요.